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체육 탁구 지도자 전하늘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미들에서 짧은 스매시 2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1부에서 스텝을 사용해서 미들 스매시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강의는 임팩트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과 스텝과 임팩트가 같이 나올 때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내용은 임팩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 강의를 보고 오셨다면 이 짧은 스매시가 연타로 2개를 스매시로 쳐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요. 즉, 포어 사이드에서 스매시를 하나 치고 나와서 바로 미들에 있는 볼을 다시 스매시로 처리를 해야 되는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연타를 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임팩트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짧은 스매시 임팩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앞 강의들에서 2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대부분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짧은 스매시의 경우 공 자체가 앞으로 나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힘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포어 사이드에서 첫 번째로 치는 짧은 스매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짧은 스매시를 구사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포어 사이드 짧은 스매시를 치면서 내 몸이 약간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전진하면서 내가 친 공의 힘이 8에서 9 정도의 힘으로 상대방에게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때 상대방이 놀라서 갖다 댄 공이 미들로 들어왔다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친 공의 절반 내지는 조금 더 큰 힘이 돌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돌아올 때 4나 5 정도의 힘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때 내 몸이 임팩트를 하면서 앞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공이 오는 느낌을 내가 체감하는 정도는 6에서 7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들로 오는 스매시를 칠 때 느낌이 그냥 제자리에서 들어갔을 때와 들어간 상태에서 나오면서 잡아서 다시 쳐야 될 때의 느낌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공이 가지고 있는 힘이 4에서 5 정도의 힘이라고 하더라도 내 몸이 전진을 했다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이 더 나한테 많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느끼는 정도의 힘은 6에서 7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상대방의 실력에 따라서 공이 다시 8이나 9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너무 컨트롤 능력이 좋아서 진짜 말도 안 되게 힘이 없는 공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오는 확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힘에 관련된 너무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고 강의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다시 미들 스매시 강의로 돌아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가 친 스매시가 상대가 받았을 때 더 빠르고 더 힘있게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공이 6이나 7 정도로 오고 있는데 내가 기존에 치던 짧은 스매시를 칠 때처럼 임팩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미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내가 첫 공을 강하게 들어가면 두 번째 공에서는
그렇게 강한 임팩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힘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냥 내 힘만 생각을 한 상태에서 임팩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상대방이 주는 공의 힘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연타로 치는 경우에 내 몸 자체가 일단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다음 공도 또 강하게 쳐서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강하게 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힘을 더 빼고 치는 게 더 안정적이고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더 강하게 마치 미들에서 스매시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사용하는 힘은 그렇게 강하게 사용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타로 스매시를 2개 치실 때는 공이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늦었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렇다 보니 공에 막 덤벼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체가 들어갔다가 최대한 많이 나와줘서 공과의 공간을 만들고 최대한 내가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스매시 임팩트를 하실 때는 내가 늦었다고 생각해서 급하게 막 덤비듯이 들어가지 마시고 최대한 여유 있게 천천히 잡아서 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텝을 사용한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무 급해져서 공에 덤비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 팔만 사용해서 공을 잡는다는 것은 엄청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공 자체가 내가 이렇게 스매시를 치고 나면 대체로 내 몸의 안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팔로만 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공과의 박자는 하체가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미들 스매시 할 때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미들에서 스매시를 하는데 자, 우리가 지난 스텝 강의를 생각해보면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잡은 후에 공을 치면서 왼쪽으로 빠져주세요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때 내 스텝이 백사이드로 빠져나가 주는데 만약 스윙까지 왼쪽으로 너무 많이 빼버리면 공이 쉽게 생각해서 탁구대가 반쪽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포어 사이드에서 포어 사이드로 칠 때처럼 스윙을 당기게 되면 미들에서는 사이드로 나가면서 바깥쪽으로 공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들에서 스매시를 치실 때는 대체적으로 상대방 미들이나 백사이드를 보고 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이런 연습을 하실 때는 공을 사이드 끝과 끝으로 보고 치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미스하지 않는 중간으로 보고 스매시를 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들 스매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자, 그럼 유나는 안녕!